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1월 11일이었죠. 청와대에서 발표했던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될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년사 발언이 있고 난 뒤에 하루가 지난 12일인 오늘 그 전망이 사실상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 지표가 나왔다라고 하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주요 지표인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에서 우리나라가 G7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를 앞섰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12일인 오늘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GNI가 3만 1,000달러 그 정도의 어떤 안팎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지금의 GNI를 보면은 재작년과 비교했을 땐 그 수준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권은 여전히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부분의 그 이유가 코로나19 팬데믹 문제와 환율 상승 등의 요인이 이제 작용을 한 것인데 OECD 그 명목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0.1%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7.9%로 예상이 되면서 이탈리아를 앞설 전망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한국 경제 규모 그 순위에서도 IMF 세계 경제 전망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0년 우리나라의 GDP는 1조 5,868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는 10번째 규모로 올라섰기 때문에 브라질과 러시아도 제쳤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 지형을 크게 뒤바꿔 놓고 있는 여러 어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빠르고 안정적이게 성장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2일자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와 관련된 기사는 총 39건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상승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기사들과 작년 3월쯤에 올라왔던 경제 성장과 관련된 기사가 왜 다른가? 작년에 잊혀졌던 그 이슈 중에 하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내용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하는 기사는 고작 5건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종적을 감췄었죠. 그때와는 사뭇 비교가 되는 이 기사의 수를 보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작년 3월의 소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전하자면요. 그 1인당 실제 소득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인 국민 순소득 NNI가 일본에 비해 765달러를 앞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634달러를 앞서면서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OECD 공식 발표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도 참 충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도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굉장히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당시 우리나라에는 해당 보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작 5건에 불과했습니다. 극우라고 칭하는 이 수많은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보도를 전혀 다루지 않았었죠. 고작 5건,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2019년 8월 당시에 IMF에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2023년에는 일본을 추월할 거라는 전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관측, 2023년에는 추월할 거라는 예상보다도 훨씬 앞당겨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일본을 추월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G7, 이탈리아를 넘어설 예측이 나오는 것과 작년 3월에 일본을 넘어섰다라는 보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그 대상이 일본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일본을 좀 추월했다라는 그 발표에 대한 것이 먼저 현 정권의 어떤 비판적 여론을 확산시켜야 할 지금의 이 극우적폐 언론들이 정부의 칭찬이 되는 요소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어떤 본인들에게 이제 이로움점이 있어서라는 그런 첫 번째 이유로 비춰져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탈리아 건도 마찬가지로 보도량의 수준이 그때와 비슷했어야겠죠. 단순히 어떤 정부를 칭찬하는 내용들을 잠재우려고 했던 의도라고 한다면요. 지금의 자칭 보수라고 칭해지는 극우 언론들이 그간 일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막대한 후원 자금과 연구비 등의 그 명목의 어떤 자금 유입이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 그리고 그 배경에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일본의 신친일파 양성 계획에 따른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들이 있었기에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언론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의 구도가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비교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밑 작업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도 있었죠. 일본 극우 세력들이 오로지 일본에 대한 자국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라 칭해지는 극우 진영의 사람들은 말로는 자신들이 보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수의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보수라는 기본적인 이념 같은 것도 무시하고 내다 버렸습니다.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적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서 토착 왜구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의심을 넘어선 확신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들이 자신들이 지난 어떤 침략행위 역사에 대한 죄책감과 반성 따위가 없이 오히려 혐한을 부추기는 집회를 수시로 열었던 그 시기와 맞물려서 경제 분야의 한일 간 간격이 좁혀지다 못해 추월하는 그런 전망이 그려지자 위기의식에 대한 잘못된 표출로서 이와 같은 정치적 선동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죠. 물론 이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교해볼수록 그 그림이 더 명확해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적폐 언론들의 뒷모습에서 계속해 펄럭이고 있는 전범기의 그 잔상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사발전소 후원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시사발전소 채널 우측에 있는 정기 후원 주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회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고 기타 정보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결제 방법 선택하기. 자동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중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선택하셨다면 해당 은행과 예금 주명,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를 전부 입력해 주세요. 다음은 원하시는 결제일과 결제 금액을 선택하시고 결제 동일안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셨다면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에서 본인 확인 주소로 접속해 주시고 하단에 꼭 예금주 실명으로 서명하시고 서명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결제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결제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 6자리 숫자를 해피나눔 결제 신청 내역창에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